네. 안 추우니까 눈은 안, 겨울에 눈은 안 와요. 겨울에 추우니까 안 해. 겨울에 없이 눈이 안 한국이 대한민국이 제가 저는 외국에 나와 있지만 언제나 저의 마음은 나의 조국, 나의 고향, 나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잠깐 조금 부끄럽지만 얼마 전 TV에서 새벽 5시 첫 차에 건물이나 빌딩 청소를 하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나라의 기둥이구나, 참 고마운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960년대 서독에서 피땀 흘려 돈 벌어서 고국으로 보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은, 무한한 저력은 저는 높이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말하기에 앞서 생각합니다. 제 말이 과연 합당한가? 제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저는 정말 오늘 행복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행복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여기 온 지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지. 자,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어떨까요, 여러분? 좋아요. 자, 태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알려지게 된 시기나 계기 아시는 분 계세요? 1988년 올림픽을 개최했죠. 그 이후에 2002년 월드컵도 개최를 했죠. 하지만 그때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 TV를 키면 운동하는 것밖에 안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무슨 옷을 입고 뭘 먹고 그런 건 없이 응원하거나 운동하는 모습밖에 안 나오니까. 하지만 태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1990년 초에 태국 국영방송 ITV가 드라마를 방영합니다. 바로 가을 동화를 방영을 해요. 이 드라마가 대히트를 치면서 전국민 시청률 70%가 입박합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가을 동화 보러 가기 바빠요. 아,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 국영방송 ITV가 두 번째 폭탄을 뻥 하고 터뜨려요. 이건 더 히트를 쳐요. 무슨 드라마? 겨울연가. 그렇죠, 정답입니다. 누구세요? 겨울연가. 야, 우리 어머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겨울연가예요. 태국 국민의 80%가 평생 죽을 때까지 눈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피부에서나 보겠죠. 무슨 느낌일까? 저 하얀 게 무슨 맛일까? 돈 많은 사람들이야 눈 내리는 나라 해외여행을 가겠지만 국민의 80%가 눈을 못 보고 죽어요. 그래서 겨울연가에 나온 스키장, 눈 내리는 스키장, 남이섬 이런 데는 태국 사람들이 정말 꿈에라도 가보고 싶은 동경의 장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 두 드라마의 히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매년 여행을 가요. 우리처럼. 자, 이것을 필두로 태국 사람들은 이야, 한국이 정말 깨끗하구나, 너무 발전됐구나,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구나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많은 드라마가 히트를 치기 시작해요. 태양의 후예, 파리의 연인, 대장금,
대장금이 이틀치면서 방콕에 있는 모든 한국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쌀국수 한 그릇 뚝딱 혹은 그냥 요리 한두 가지에 밥 먹는데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요리가 몇 가지야. 상다리에 포르지 정도로 몇십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대장금으로 인해서 한국 식당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드라마도 히트치고 영화도 히트치고 그러면서 가수들도 히트치고 한류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태국에서 불매의 기록, 최고 기록도 갖고 있어요. 뭐냐? 태국 역사상 가장 흥행에 실패한 영화 1위도 한국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바로 심형래 감독의 용가리.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출연진이 거의 다 대부분 미국인들이어서 아직까지 미국 영화를 알고 있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렇듯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태국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왜 한국 분들은 여행을 왔는데 표정이 어둡고 인상 쓰고 무섭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같은 한국인으로서 제가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당연히 첫날에 미팅을 했는데 웃음이 나오는 게 희한한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가이드 만나서 짐 찾아서 빨리 호텔 가서 방키 받아가지고 빨리 가서 자고 싶은데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이어서 그래. 그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태국말로 얘기를 해도. 네, 그래서 설명을 쫙 하지만 왕족이라고. 왕족.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네. 여러분 지금 웃으셨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이어서 그래 했더니 다 웃으셨죠. 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행 중에 지금도 잘 웃고 계시고 다들 정말 너무 분위기 좋게 잘 따라와 주시고 계셔서 제가 정말 감사한데 이런 웃음 잃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웃어야 복이 와요. 그리고 또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자주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국의 월마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주 옛날에 월마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마트가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월마트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무슨 아이디어? 마트 밖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쓰여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 마트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우리 월마트 직원들이 웃지 않거나 인상을 쓰거나 불친절하면 우리 직원들 오른쪽 면바지 뒷주머니에 꽂혀있는 1달러를 빼서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광고를 내. 그리고 나서 직원들 주머니에 1달러를 다 꽂아줘요. 그때 직원들이 뭐랬냐? 아직 뭐하는 거야? 1달러가 돈이야. 이걸 왜 우리 주머니에 꽂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근데 마트 방침이니까 어쨌든 시킨 대로 웃고 막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랬더니 마감할 때 1불을 더 줘요. 수고했다고. 아침에 또 1불 꽂아줘. 저녁 때 또 1불 줘. 왜? 1불이 마감할 때 다 있어. 1불이 친절하게 했으니까 안 빼간 거야 사람들이. 그 하루에 얼마가 생겨요? 예? 2불, 2달러.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월급 이외에 매일 2달러가 더 생기는 거야.
그 기분이 점점 좋아져. 예? 2달러 곱하기 한 달 하면 얼마예요? 30일. 60불. 60불 곱하기 1년 12달 하면 얼마예요? 720불. 이야, 이게 뭐야? 명품 백이 하나 생겼네. 그때 당시는 1달러가 지금보다 더 가치가 높았죠, 여러분. 그래서 똥누로 갈 때도 웃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옥을 지어줍니다, 기업들이. 사옥이 뭐예요? 직원들 거죠. 그 사옥을 지어주고 그 안에다 학교도 지어주고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마트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둘 다 막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던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싱글벙글 웃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애들이 이상한 거야. 아니 뭐야? 어? 왜 웃고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싸웠던 부모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사도 잘 됐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이게 뭐냐? 이혼율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웃으니까, 행복해지니까.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의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냐? 아이들까지 덩달아 웃으면서 애들의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웃음의 힘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네, 뭐 부부 동반은 아니지만 거의 부부같이 굉장히 가까우신 것 같은데, 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머리에 지금 현재 꽃 하나씩 달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서로 한번 마주보고 큰 소리로 웃어보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우리가 손 펴고 치면 혈액순환도 잘 되죠. 돈은 들어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한 번 더 머리에 꽃 하나 달았다고 하고 서로 마주 보시고 머리까지 흔들면서 박수까지 치면서 한 번 더 웃어보실게요. 이런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가이드는 리액션을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많이 웃어주시면 정말 저한테 힘이 나겠죠. 예, 근데 조용하시면 이 마이크 무게가 갑자기 3kg에서 5kg로 변하고 10kg로 변합니다, 이 무게가. 노래 한 곡 하세요. 마이크 자, 우리 저 친구분들, 네, 친구분들, 같이 이런 분위기에 있을 수 있나요, 그죠? 아이들님한테 아까 만시가 삼창하듯이 세 번을 외쳐줍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경호, 이경호, 이경호. 반갑습니다. 아이, 제가 자, 여러분, 저희 지금 이제 파타야에 도착하죠. 안마 2시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마장 굉장히 큰 곳으로 저희가 모시고 갈 거고, 가서 방을 이제 저희가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마 2시간 시원하게 받고 안마 끝나고 나면 나오셔서 화장실 한 번씩 갔다가 차 한 잔씩 드실 거예요. 꿀차. 예. 이 나라 이 맛둠이라는 그 뭐 한국으로 말하면 둥글레 차 같은 거기에 배우 꿀을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또 꿀이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꿀차 드시면 조금 피로도 더 풀리고, 그리고 나서 버스 타고 어디로 가느냐? 알카자 쇼 보러 갈 겁니다. 쇼 5시 쇼. 그리고 1시간 동안 거기서 오늘 칠 박수 다 치세요. 네, 재밌게 쇼를 보시고 끝나고 나면 그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야시장 한번 구경할 거예요. 네, 그때 과일도 좀 사시고 하실 분 사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나서 버스 타고 오늘 저녁 식사로 이동할 겁니다. 태국 샤브샤브. 아시겠죠? 자, 안마장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시면 저 따라 건물로 들어가시면 먼저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저에게 배정된 방번호를 들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님들은 112번 방입니다.
자, 112번 방은 저쪽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화장실 갔다가 112번 방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쭉 들어가시면 매트리스가 쫙 있어요. 그럼 운동화를 벗고 위로 올라가서 어차피 남자 여자가 한 방에 같이 들어가면 카텐을 치고 옷을 갈아입겠지만 남녀를 따로 구분지어서 들어가면 카텐을 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시는데 매트 위에 안마복 상하 한 벌이 개져서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춥지 않아요. 그냥 송송송송송송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시원하게. 그러니까 우리 안마 받을 때 우리 몸을 덮어줄 얇은 이불하고 함께 개져서 옷하고 안마 옷하고 개져서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입고 오신 바지, 웃도리 다 벗어서 잘 개가지고 비계 머리맡에 두십시오. 여자분들은 브래지어 풀르셔도 돼요. 답답하시면. 예, 착용하신 분들은. 예, 그리고 나서 안마복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안마복 상의는 우리 티셔츠 입듯이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되고, 하의는 태국 안마복 하의가 허리가 굉장히 커요. 이만해. 그리고 끈 있죠, 여러분. 끈이 2개가 달려있어요. 그 끈이 2개의 끈이 뒤로 가게 이렇게 입으신 다음에 바지가 크잖아요. 뒤에 끈이 2개 달렸죠. 뒤에서 앞으로 점 매는 거예요. 네. 뒤에서 당겨서 앞으로 점 매고, 그냥 뭐 상의는 그냥 입고, 그리고 혹시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마 받다가 이 예물로 인해서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빼지 마시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안마 받는 동안 잠깐 빼놓고 안마 끝나고 나면 다시 착용을 하십시오. 아셨죠, 여러분? 네. 속옷은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어떤가요? 속옷은 우리 사장님들은 팬티는 입으셔야지. 우리 안마사들 깜짝 놀랍니다. 예. 그리고 이 나라 팁 문화가 있잖아요. 그쵸? 예, 팁은 끝나고 주시면 돼요. 1인당 3달러. 예, 베트남은 5불이에요. 5불. 비싸, 팁도. 여기는 3불이야. 예. 자, 그리고 혹시 안마 시작하기 전에 과거에 협착증, 디스크, 박동기 설치, 몸에 심 박으신 분, 큰 관절 수술하신 분, 뭐 임산부, 이런 과거에 큰 수술 경력이 있으시거나 현재 몸이 안 좋거나 어디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안마를 시작하는 동시에 한국인 남자 실장님이 여러분들 방으로 들어가서 뭐 수술 경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한 분씩 이렇게 바디 체크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에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안마사들이 그걸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마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 특징이 엄청 세게 받으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서 틈틈이 경락이라든지 이런 안마를 좀 받고 오신 분들은 좀 덜 할지 몰라도 갑자기 나 오랜만에 안마를 받는데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여행 다 한 거예요. 몸살 걸립니다, 여러분. 몸살. 물론 이분들이 여러분들은 몸 상태를 보면서 누르겠지만 너 세게 하다가 정말 세게 눌러가지고 몸살을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니까 여러분, 세게 받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 압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이분들이 안마를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10분 정도는 눈을 딱 감고 이분들의 이 손맛을 느껴보세요. 아, 시원하다. 그러면 편안하게 쫙 받으시면 되고, 아, 조금 나는 아줌마가 조금 이게 누르는 게 조금 약한 것 같으면 그럼 조금 세게 눌러주면 좋은데 하시면 여러분 꼭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게가 태국어로 뭐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나 요즘 낙이 없어 할 때 그 낙을 2번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세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낙. 해보세요. 낙. 이게 세게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 너무 아파, 좀 살살 받고 싶어. 정말 강아지 새끼 이름 같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바우바우. 이러면 이게 살살해요.
근데 여러분 태국에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앞마당 들어가면서 세게 살살 태국어로 말씀드린 거고 굳이 태국어로 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 앞마장은 한국인들 전문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본적인 한국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해도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세게 세게. 세게. 자, 따라해보세요. 살살 살살. 바오. 자, 여기서 나는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받고 싶어. 자, 가이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손 많이 많이. 왜 오셨어요? 예전에 제가 세게를 태국어로도 가르쳐드리고 못 외우실 것 같으면은 한국말로 그냥 세게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대. 그럼 방에 들어갔더니 태국말도 열심히 세게 뭐였지 하고서 생각하다가 한국말까지 생각이 안 나더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고 아마 시원하게 잘 받고 나오시면 되고,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 아니 내가 살살 세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줌마가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으신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안 받아들여. 뭐 어떡해. 여러분 안마사하고 나하고 궁합이 안 맞으면요 그 2시간 동안 화딱지나는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 곤욕이야. 아니 근데 이게 다 우리가 돈 주고 받는 건데 왜 우리가 행복하게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왜 우리가 화나는 마음을 2시간 동안 갖고서 곤욕을 치러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반복 숙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와. 자, 손 가이드. 네, 그럼 제가 밖에서 쫙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슈퍼맨 망토 입고 쫙 날라와가지고 아줌마는 사탕 싹 들고 쫙 사라질 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이 많아가지고 아유 돈 벌겠다고 내 꼬랑내 나는 발가락 냄새 맡으면서 주물르고 있는데 불쌍하지. 아유 내가 그냥 참고 봤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아줌마 상처받지 않게 제가 밖에서 따블로 넣어주고 이렇게 오사마리 지를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렇다고 해서 웬만큼 하는데 바꾸지 마시고 괜찮으면 받으시고.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일에 가면은 헬른 사람 있어. 실컷 받고는 네. 가이드 그래 와가지고 바람 바꿔서 내 마음에 안 든다. 나 옆에서 미치겠다. 아예 저거다고 절 받으라고 어쩌노. 이 사람 심정을 모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서 아니겠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동남아시아 제가 뭐 다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가봤잖아요. 아직도 태국이 제일 잘하긴 해요. 근데 태국도 지금 안마협회가 골치가 아프대. 젊은 애들이 안 하려고 한대 이제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점점 안마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는 점점 노후화되는데 젊은 애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이 큰 골치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안마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는 에어컨이 이렇게 나와. 대부분 다 아우 시원하다, 바람도 시원하고 아우 좋아 하는데 유독 추위를 또 많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에어컨 온도를 적정 온도를 맞춰놨지만 유독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이분이 에어컨을 좀 꺼달래, 줄여달래. 그 순간 안마사들은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린 추운데 이 사람들은 없이 덥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온도 조절을 다 하고 있지만 똑같이 25도로 맞춰놔도 방마다 에어컨 상태가 조금씩 틀릴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추워. 그러면 이불을 하나 더 덮어드릴 거예요. 이불을 2개를 딱 덮으면 안 추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지 마시라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미안해서 안 받고. 아니 근데 이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인데 또 혹시 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냄새가 안 맞아. 자, 안마장에서 안마 받을 때 여러분 이 아줌마들이 이상한 것만 발라줄 거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초예요, 약초. 화학 성분이 없는 약초. 요거 많이 발라달라고 왔어요. 많이.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관절 쑤시는 분들 있죠, 자주. 그리고 어깨에 뭐 뭉치고 뻐근하고 막 쑤시는 분들 요거 바르면은 되게 좋아요. 네. 태국 안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안마를 잘해서도 그렇지만 바로 약초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름이 야몽이에요, 야몽. 네. 그래서 야몽을 많이 발라달라고 하십시오. 야몽을 확실히 풀립니다, 여러분.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손. 야몽, 야몽, 야몽. 내가 이렇게 분명히 야몽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내가 안마 잘 받고 계신다고 쓱 내가 검은 검색 딱 들어갔더니 저기 끝에서 누가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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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슨 지금 방에 고양이 들어온 줄 알고 내쫓으려고 고양이 어딨어 고양이 어딨어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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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지금 야옹 고양이 들어왔어? 아니 야옹이라며 지금 언제 야옹이라고 했어? 야몽이지 뭐 야옹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좋아요. 이거 되게 사몬파이라고 아주 관절에 굉장히 좋은 이 약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안마장에서 쓰는 거는 조금 싸구려긴 한데 고급도 있거든요. 그거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길거리 야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래도 안 바르는 것보다 나. 이게 발라요. 발라 드릴 거야. 그 자기들이 알아. 어디가 뭉치고 안 좋은 거를. 그러면 그걸 막 이렇게 발라요. 예. 우리도 내한테 물어라. 야몽 하면 안 돼. 야몽. 자, 태국에 오셨으니까 여기 가이드가 딱 세 가지 얘기만 해드릴게요. 어차피 뭐 우리 태국어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행복하러 온 거잖아요, 힐링하러 온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역사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즐기고 행복하려고 왔잖아요. 그래도 한 세 가지 말은 배웠다가 한번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태국 사람들한테. 자, 첫 번째, 자,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사와디, 사와디. 사와티. 자, 우리 사장님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아주 그냥 사장님이라고 했다, 아버님이라고 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따라해보세요. 사와티, 사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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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반말입니다. 안녕, 잘했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태국어도 존칭어가 있어요. 뒤에다가 남자는 여러분 로보캅, 영화 로보캅 아시죠? 로보캅에 캅을 붙이셔야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님들 따라해 보실게요. 사와디캅, 사와디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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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캅 발음에서 비읍 받침만, 밑에 비읍 받침만 빼면 뭐예요? 하죠. 사와디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사와디카, 사와디카. 사와디카,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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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자, 그 두 번째, 뭐 저랑 같이 다니시니까 화장해 주시는 뭐 제가 안내해드리겠지만 가끔 제가 없을 때 있잖아, 그쵸? 야, 얼마나 급해 죽겠어 막. 그럼 남자들이 하면 바디랭귀지 되지만 여자는 뭐 이렇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쵸? 자, 이때 화장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헝가리 할 때 헝, 남쪽 할 때 남입니다. 홍남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홍남, 흥남. 헝남, 흥남. 홍남. 흥남. 헝이 태국말로 방이란 뜻이고 남이 물이란 뜻이에요. 물. 물이 있는 방이 화장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영어죠. 우리가 이 나라에 관광을 왔는데 태국어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를 얘기해 주시면,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표현을 해준다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발음을 좀 굴려야 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있어요. 발음도 안 굴리면서 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저 원래 발음은 고마워요가 크랍쿵캅 크랍쿵캅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자 여러분 제 코를 보세요. 잘생긴 코도 아닌데 어머니 보라고 죄송해요. 자 제가 콧구멍이 좀 커요. 옛날에 막 100원짜리 동전 들어갔는데 요즘에 안 들어가더라고. 자 이 형아 콧구멍이 크네, 코가 크네, 콧구멍이 크네, 코가 크네, 코가 크네, 코가 크네. 자 우리 아버님 따라해보세요. 코큰캅 코큰캅 코큰캅. 코큰캅 자 우리 어머님도 따라해보세요. 코큰캅 코큰캅 코큰캅. 코큰캅 알았어요. 아 누가 캅 그랬어요 지금? 분명히 여기 어머님 중에 누가 캅 그랬는데 코큰캅 그러면 평소 사람들이 아니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서 알카나쇼에서 일하다가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오빠로 볼 수 있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코큰캅이라고 하셔야 돼. 자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여자 두 분이 만나기 전에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벨보이 하나가 뭘 좀 도와줬나봐요. 방에다 뭘 좀 키를 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열어줬나봐. 그 제가 뒤에 서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두 분이 뭐라고 하시냐? 예, 저 벨보이 되게 잘생기지 않았냐? 잘생겼어 벨보이. 우리 가이드님한테 배우면 고맙다라는 얘기 좀 한번 가서 써먹어볼까?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더니 그 벨보이 쪽으로 이동을 해요. 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근데 고맙다가 뭐였지든 어머머 너는 그 쉬운 것도 잃어버렸니? 언니가 시범을 보여줄게 그러더니 굉장히 용감하게 큰 코카 큰 코카예요? 아니죠? 코카죠? 코큰캅 다 외우셨죠? 쉽죠? 네, 세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앞마당에서 알카자쇼로 이동하는데 알카자쇼가 무슨 쇼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모르면 손들어. 트랜스젠더 쇼죠. 영어로 레이디보이라고도 하고 트랜스젠더인데 이 트랜스젠더가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 얼굴도 여자. 여기 보면 미성년자가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슴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몸매가 완전히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로 나눠져요. 고추가 있는 오빠가 있고 고추가 없는 오빠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 보면 우리가 알카자 쇼를 보러 가죠. 여러분들 이 쇼에서 춤추고 노래하죠. 이 쇼에서 한 명도 여자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이뻐요. 어쩌면 남자가 저렇게 이쁠까 하고 깜짝 놀라실 거야. 예. 그럼 태국 국민이 7천만 명인데 왜 이 나라는 저렇게 오빠들이 많죠? 오빠들이 7천만 명 중에 몇 프로나 차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7천만 명 중에 전국에 오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필요해도 좋아요. 4천만 되긴 4천만. 얼마요? 4천. 4천 명? 4천. 아유 어머니 너무 심했다. 7천만 중에 4천만 명이면 너무 심했지. 네? 그 절반이 오빠라는 소린데 7천만 명 중에 150만 명 정도 돼요. 트랜스젠더가 150만 명 가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광역시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웬만한 소도시보다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쵸? 그럼 도대체 태국에는 왜 이렇게 오빠들이 많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비교적 신빙성 있는 가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문없는 가설도 있고. 우선 태국은 여러분 음기가 강하대요. 그래서 이 나라는 여러분
물의 나라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래서 수성시장도 있고 수성가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수로가 더 많았어요. 지금은 수로를 모래를 덮고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수로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리고 태국은 여러분 땅이 있죠. 1m만 파죠. 그냥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태국은 지하 주차장을 절대 건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든지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빌딩을 만들고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리던가 아니면 주차 타워를 만들어요. 주차 타워를.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나라다. 왜? 물이 많아서, 음기가 강해서 오빠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말이. 또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겠지만 옛날엔 여러분, 이 사람들, 태국 사람들, 여러분 비닐봉지 있죠. 비닐봉지에 얼음 넣고 콜라 있죠. 콜라 따라가지고 빨대 꽂고 비닐봉지에 콜라 빨대 꽂고 이렇게 빨대 꽂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마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태국은요 싸이통 문화가 있어요. 뭐냐? 싸이가 집어넣다, 통이 봉지, 집어넣다, 봉지, 봉지에 집어넣다. 뭐냐? 태국 사람들은 음식을 안 합니다. 음식을 대부분 안 해요. 집에서 다 사 먹어요. 잘 사는 사람들만 음식을 해요. 왜? 인건비가 싸죠. 하출부를 두니까. 왜? 옛날 우리나라 못 살았던 시절에 이렇게 잘 사는 집들이 못 사는 가족을 부양을 하는 제도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혹은 이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뭐 아줌마나 할머니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같이 상주하고 살면서 막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쵸? 태국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부자들이 가정부를 2명에서 3명씩 데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밥을 해주는 거죠.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낮에는 간단하게 쌀국수 한 그릇 먹고, 점심에는 볶음밥이나 덮밥 대충 때우고, 저녁에는 돈 주고 사 먹는 게 더 싸요. 왜? 태국은 아직도 길거리 음식은 싸요. 길거리 음식만. 실내로 들어가면 비싸요. 한국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기본 물가는 싸죠. 우리나라보다 쌀도 싸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도 싸고. 그러면 길거리 서민들이 먹는 길거리 음식은 당연히 싸죠. 그렇죠? 여러분, GDP가 우리나라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아침에 쌀국수, 점심에 볶음밥, 저녁에는 그냥 시장 가서 밥이랑 반찬 싸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 딱 가죠. 그럼 봉지 있죠, 봉지. 제가 아까 쌀통이라고 했죠. 통 봉지에 쌀 집어넣다. 이 봉지에 반찬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봉지에 고무줄을 늦게 딱 감아가지고 풍선처럼 빵빵해져가지고 쫙 이렇게 진열해놔요. 그러면 이 동그란 풍선 같은 봉투 안에 반찬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하나 사. 요거 3개 사면 반찬 3개. 그쵸? 밥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 봉투에. 봉지. 탕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큰 봉지에 작은 풍선 같은 반찬, 탕, 밥이 들어가 있는 봉지를 넣어서 집에 이렇게 가지고 가서 접시 있죠? 접시에다가 밥 덜고 반찬 덜고 해가지고 먹어요. 먹으면 냉장고에 보관할 게 없어. 네, 설거지하면 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는 큰 냉장고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큰 냉장고 쓰죠. 그래서 서민들은요, 큰 냉장고가 많이 없어요. 냉장고 아예 없는 집도 있고, 있어봤자 이렇게 이만한 거 있죠. 옛날에 우리 여인숙 가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조그만. 네, 이런 냉장고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있어? 물하고 음료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나라는 보관 문화가 없어요. 보관 문화가. 태국은 더워요. 더운 나라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선호를 안 했겠죠. 우리는 겨울에 춥고 가을에 춥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발 문화. 사발 문화. 이 나라는 접시 문화인 거예요. 더우니까. 또 우리는 국 먹고 찌개 먹고 탕 먹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김치도 보관해야 돼. 나물, 오징어, 채 남은 거 다 보관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하나, 거기다 김치 냉장고까지 기본적으로 냉장고 2-3개씩 되잖아요. 네. 하지만 태국은 집에서 밥을 안 해먹는다. 그리고 보관 문화가 아니다. 그리고 또 태국 음식은 특징은 달고 시고 맵습니다, 여러분. 달고 시고 맵다. 기본적인 맛이. 여기에 2개 더 추가하자면
짜고 고소하다. 태국 음식은 여러분 강해요. 맛이. 왜?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입맛이 없는 거야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음식 맛이 자연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태국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죠 여러분. 세계적인 요리죠. 똠양꿍 들어보셨죠 여러분? 새우가 들어간 태국의 수프입니다 여러분. 쏨땀 드셔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쏨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호텔 과일 나오잖아요. 과일. 아니 좀 망고스틴이랑 좀 이런 비싼 과일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싼 과일만 갖다 놓잖아요. 메론, 수박, 네? 파인애플, 파파야. 바로 파파야가 덜 익었을 때 딱딱한 파파야 있죠? 부처럼 딱딱할 때 껍질 벗겨가지고 부채처럼 이렇게 썰어가지고 피시 소스 넣고 설탕, 땅콩, 새우, 야채 넣고 버무려가지고 나온 태국식 샐러드인데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다 드시게 될 겁니다. 내일 우리 간 식당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조미료가 있죠. 우리나라 조미료가 뭐예요? 고추장, 된장, 간장, 보통 이렇죠. 그럼 태국의 조미료는 뭐죠? 바로 남볼라. 태국말로는 남볼라, 영어로는 피시 소스, 한국말로는 어간장.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바로 식혀서 쭉 짜면 뭐가 나와요? 액이 나오죠 여러분. 액젓. 네. 이게 태국 음식의 70%에 다 들어가요. 근데 태국뿐만이 아니라 더운 나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전부 다 피시 소스를 넣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태국 음식.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인 거죠. 그리고 또 태국은요. 자 여러분 태국 사람들 안경 쓴 사람 별로 없어요. 대머리 별로 없어요. 비만 별로 없죠. 왠 줄 아세요? 그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이 나라 허브가 많이 들어가요. 음식. 허브. 네. 안경 쓴 사람 별로 없다. 대머리가 별로 없다. 비만이 별로 없다. 하지만 요즘 애들 있죠. 요즘 청소년들은 그 패스트푸드가 많아지면서 KFC,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것들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이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음식에 허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태국이 어떻게 보면은 음식 자체로 봤어요. 달고 짜고 맵고 시고 이런 건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다. 허브가 몸에 좋은 건 아시죠?